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변호인단들에게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세력들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입국자들에게 명확한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3월 11일 K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자들의 개인 문자와 이메일 기록까지 직접 조사한다고 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뤄지는 미국 비자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투인 경우는 거절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자가 거절이 되면 무비자로 들어오는 에스타가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처음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렵게 비자를 발급받는다 해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내어주는 겁니다. 이민법상 비자가 있다고 해서 미국의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실 때는 부서가 다른, 즉 국토안보부 소속의 CBP가 입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비자를 받으셨더라도 입국하실 때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경세관 보호국은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지 주소, 경우에 따라 방문객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과거 친중 반미 종북 활동을 했던 연예인들이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또는 미국 출장을 하던 일반 회사원들에게도 치명적인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갔던 세력들과 그에 부역하거나 동조하거나 하는 자들에게 미국은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보수 우파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분명하게 정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를 부정하고 흔드는 세력들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근본 가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들어낸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이 약속의 결정체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체성을 완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한없이 굴종하고 중국을 대국이라 칭송하고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비하하는 자들, 또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정부 주도 경제를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법치, 시장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집단주의를 강요하면서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건 단순히 민족이나 혈통, 언어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체성을 뜻하는 아이덴티티라는 어원은 동일한 본질이나 특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혈통,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정체성이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통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특성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북한의 정체성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남쪽의 귤이 회수를 건너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겉으로 비슷하게 보여도 본질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 정신에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단지 육체만 대한민국 사람들이지 정신은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은 우리 공동체와의 약속입니다. 정체성이 다른 세력과는 그 어떤 화합이나 통합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이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통합하면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이 다른 사람과 통합하면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3월 8일 이재명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야권 5개 정당이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신고한 집회 예상 인원은 무려 10만 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실제 참가 인원은 경찰 추산 단 5,5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집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초라한 광경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최하고 있는 집회에는 눈에 띄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030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이 민주당 집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중국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중국산 우유팩, 중국산 시위 용품, 그리고 싸우미 휴대폰까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알아버렸고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의 청산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윤 대통령의 계엄에 강력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한 세력을 미국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이미 미국은 베네수엘라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대법원장, 선관위 관리들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금지는 물론 계좌 동결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나왔습니다. 곧 미국은 한국의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세계 전역에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미국의 제재는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심장 골수 좌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판결을 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집회에서 2030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집회가 폭망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응징과 단속에 앞서 대한민국의 친중, 반미, 종북,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의 몰락과 자폭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들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강민규님,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